나의 반짝반짝 장군차 쟁탈기. Z0TT0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래전부터 보고형 방송을 자주 봐왔고 유튜브 썰랑썰레를 자주 접하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시국이 이런 때라 집에서 할 게 너무 없어가지고 뒹굴거리던 도중 나도 한번 써볼까? 하고 싶어서 한번 썰 남겨봐. 때는 2000년도 5월 운전병을 지원하여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운전병 후반기 교육을 받은 다음 소형 운전병으로 보직이 결정되어 운전 잘했나 보네. 보통 소형 운전병들은 밖에서 운전하던 사람들 시키는데 몇 주의 훈련, 승용차로 오르막 시동 안 꺼먹기, 코너링 매끄럽게 돌기 등을 받던 중 자대 배치 시간이 되어 조교를 둘러싸고 앉아서 조교가 나눠주는 새끼손가락만한 작은 종이를 받아 펼쳐보았습니다. 보통 부대 이름이 땡땡 사령부 혹은 땡땡 사단 이런 것은 사회에서도 들어본 적이 있었으나 처음 들어보는 부대 이름이 이었죠. 그 종이를 들고 조교에게 물어보니 넌 이제 뒤졌다. 거기 부조리 뒤져. 진짜 지옥 가게 생겼네. 와. 이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거였습니다. 전 아무것도 모르는 훈련병 나부랭이로서 조교의 말만 듣고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고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조교놈도 그 부대에서만 생활해봤어서 모를 텐데 말이죠. 조금만 생각해봤으면 알았을 건데 훈련병 나부랭이가 뭘 알겠어요. 여튼 그렇게 버스를 타고 기차 타고 그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겁니다. 그 역 이름과 그 부대 이름이 일치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모두가 다 아시는 별들이 발에 채인다는 상군 본부가 모여있는 그곳, 바로 그곳에 제가 배치받은 부대였던 겁니다. 더군다나 제가 배치받은 곳은 일반적인 부대가 아닌 하나의 도시같이 넓은 부대를 편리하게 이용하게끔 해주는 일종의 서비스 지원 부대였죠. 게다가 들어본 적도 없는 육군, 공군, 해군, 3군이 함께 생활하며 병사뿐 아니라 간부들도 3군의 간부들이 모두 섞여있는 부대였습니다. 대장님부터 소대장님까지 6회 공군이 돌아가면서 직책에 맞는 계급의 간부들이 로테이션되는 일종의 짬뽕 부대였던 거죠. 그렇다면 부대의 훈련은 어떤 식이겠냐? 전역한 아직까지도 3군 중 어느 군의 훈련을 받은지는 모르겠지만 군장이라는 것은 훈련소를 나온 후 본 적이 없고 그 흔한 불침번과 당직 근무도 없는 자질구레한 근무가 일절 없는 꿀이 흐르는 부대였습니다. 와. 그러나 보통 한 개의 중대의 인원이 150명, 저의 동기가 45명이었습니다. 당연히 운전이 주 업무인 저희 대대는 학벌이 좋고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운전병 지원한 사람들을 훈련소에서부터 면접을 통해 뽑고 선발 병력과 그렇지 않고 100% 운으로 오는 비선발 병력으로 이루어진 부대였습니다. 그렇게 비선발인 저는 군번이 꼬일 대로 꼬여버린 나머지 막내 생활이 끝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며 이등병 생활이 끝나가던 중 운명의 그날이 와버렸죠. 눈이 엄청나게 오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여느 때와 같이 청소와 빨래를 마치고 배차, 장단거리 운전 업무라고 하나요? 배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눈이 오니까 오늘 운행 나가는 일은 없겠지? 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쵸, 보통 눈 오면은 운행 잘 안 나가지. 주로 장단거리 운전 배차가 없는 날에는 생활관 대기라는 명목하에 놀고 먹는 부대 특성이었죠. 근데 배차 담당병이 미친듯이 소리를 지르며 급하게 부르는 겁니다. 야, 너 중대장님이 부르신다, 빨리! 저뿐 아니라 여러 생활관에 뛰어나온 2명의 동기 녀석들과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중대장님이 부르시니 빛과 같은 속도로 뛰어서 도착하니 중대장님께서는 야, 다른 이등병들도 있지만 내가 눈여겨본 여기 몇 명의 정예 요원들에게 중책을 맡기려고 한다. 자신이 없는 요원들은 눈치 보고 빠져라. 먼 옛날 현자들의 말씀 중에 사회생활, 특히 군대에선 나대지 말고 중간만 가라. 심지어 아버지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하지만 이등병 주제에 패급 소리 들어가면서 중대장의 똥꼬를 열심히 빨아온 저는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 상황은 저의 군생활의 한 줄기 빛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한 발짝 앞으로 나가면 주먹 움켜진 손을 들어올리며 이병 땡땡땡 맡겨봐 주시면 임무 철저히 수행한다 하니 중대장이 역시 눈여겨보던 땡이병이 패기가 좋구만. 맡아줄 거라고 믿고 있었다. 나머지 인원들은 생활관 대기할 수 있도록. 무슨 RPG 게임이야? RPG 게임에서 무슨 용사 마을에 있는 이장님 같은 그런 느낌이네. 중대장님 하고 저와 따로 앉아 미션을 알려주었죠. 중대장 말, 서울의 가장 큰 부대에서 전입을 오셔야 하는 높으신 분이 계신데 너가 모셔올 수 있겠지? 물론 혼자 가는 건 아니고 간부 한 분이 선탑하실 거야. 호위 캐스트네. 야,
내 군 생활의 판도가 여기서 바뀌는구나 라면서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만 뭐 간부들이 이런저런 이야기하며 내려가니 중앙휴관에서 지금부터 제가 몰아야 할 평소에 이등병이 모일 수 없는 삐까뻔쩍한 까만 세단이 주인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황스러움에 서울까지 운전을 하며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선탑하신 대령님의 하시는 말씀을 요약하자면 사정이 있으셔서 운전병 없이 보직 활동을 하시던 분께서 우리 부처로 보직 변경이 있으셔서 그분을 매시러 가는 중이고 본인은 그 부처의 소속 과장이며 서울에 그 부대에 볼 일이 생겨 출장 가는 겸 선탑자로 너랑 함께 가는 거다라고 하셨죠. 어느덧 목적지에 도착하였고 기다리고 있으니 낯선 실루엣이 보이고 대령님이 오셨다. 내리자라고 하시길래 내려서 너무 크지 않게 스타카토를 넣어 총성 하고 경례를 멋들어지게 했더니 그분이 그래 하면서 손으로 간단하게 받아주셨죠. 부대로 출발할 때 다시금 긴장이 몰려오면 지진이 났나 싶을 정도로 동공이 상하 좌우를 할 것 없이 여기저기로 막 날아다니더군. 대령님께서는 그분과 여차여차 업무를 보러 가보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후다닥 뛰어서 어디론가 사라지셨고 저와 그분만 남겨져서 정적이 몇 초간 흐른 후 이병 박땡땡 안전운행하겠습니다 하며 저의 군생활에 운명이 달린 드라이브가 시작되었죠. 그렇게 침묵의 드라이빙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그분의 모자에 반짝거리는 하나의 별에 저는 몸과 마음을 다 뺏겨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원스타 준장이셨던 거죠. 다들 아시죠? 군생활하는 도중에 장군이라는 계급을 가진 분과 오랜 시간 이렇게 좁은 공간에 함께 있는 게 흔한 경험이 아니라는 걸요. 복귀하시는 동안 서류들을 오랫동안 훑어보시느라 대화가 거의 없던 중 도착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이 되자 저에게 궁금하신지 많지 않은 질문을 하셨고 저는 성심성의껏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제 속에는 작은 미친놈이 또 저에게 속삭였죠. 야, 네가 앞으로 이분 운전병이란 확증이 없잖아. 빨리 어떻게든 확답을 받아야 돼. 기회는 여러 번 찾아오는 게 아니니 용기를 내보자 하며 머리를 굴리던 중 추위에 떨린 건지 긴장에 떨린 건지 모를 달달 떨리는 위를 부딪혀가며 막바지에 도달했다 느낌이 받을 때쯤 저는 패기롭게 말했습니다. 운전병으로서 굉장한 영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성심성의껏 모시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말의 속뜻은 나는 앞으로 당신의 운전병이니까 여기다 못 받겠다라는 멘트였죠. 지금 생각해도 이등병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뭐 아니면 도박을 하면서 저를 써달라는 어필을 한 거였죠. 이놈 봐라. 그래, 야 나도 앞으로 잘 부탁한다. 내일 아침 출근 시간에 이 앞에서 보자 라고 하시면서 온화하게 웃으시며 대화를 마무리했고 그제서야 등과 허벅지에 흥건한 땀을 보며 추워서 이가 떨린 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부대 복귀하니 저녁 제모 시간을 앞둔 시간이라 생활관에 선임들이 전부 모여 있었는데 와, 이 새끼 이등병에 빠져가지고 라인을 타? 야, 이 새끼 패기 봐라. 야, 멋지다 너. 등 각양각색의 반응이었지만 생활관 막내의 부재가 본인들의 업무 과정과 직결된다는 걸 안 나머지 좋지 않은 반응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어디로 떠날지 모르는 떠돌이 운전병이 아닌 안정적인 전용차 운전병이라는 설렘이 저를 다독여 주었죠. 다음날 동기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전쟁터를 넘나드는 영웅의 무용담을 이야기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중대본부에도 불려가 중대님께서 야 박이병, 내가 사람 하나는 잘 봤어. 잘해낼 줄 알았다. 널 추천해준 나도 칭찬하시더라. 앞으로 잘해보자 라며 저를 푹 돋아주셨죠. 그러던 중 제 주머니 속에 울리는 군용 핸드폰의 벨소리와 다시 시작되는 저의 군생활은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을까요? 궁금하시다면 모시던 장군님이 진급하셔서 사단장으로 가시게 되면서 벌어진 썰, 전방부대 야전 순시도 중 상병 나부랭탱이가 간부 병사할 것 없이 경례 오지게 받은 썰, 앞서 말한 대령님이 진급하셔서 군생활이 더욱 찬란해진 썰, 나이 많은 고학력 후임이 부대에 똥테러하는 거 검거해서 포상받은 썰, 사회에서도 잘 보지 못할 연애 병사와 이야기 나누며 밥도 먹고 샤워도 하고 다 했어 썰, 부대 규모가 굉장히 커서 밀문 공연으로 오는 아이돌들이 메이저급인데 부대를 아이돌들과 직접 돌아다닌 썰 등 말하려면 끝도 없는 전반적인 꿀인 저의 군생활 중에서도 더 고급진 꿀을 찾아 헤매던 저의 보잘것없는 에피소드들을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라면서 TT0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글도 참 잘 쓰고 분량도 딱 맞고 이후의 이야기들도 투비 컨티뉴가 너무 기대되고 정말 재밌는 썰 다 풀어주세요. 당신은 제 돈줄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가 있나요? 여러분들의 재미난 얘기 네이버 카페 개보고팬 다 모여라 개팬다로 오셔서 썰랑썰레 게시판에다가 말머리 달아서 글 남겨주시면 이렇게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나라 지키기 위해서 장군차 몰고 계시는 이등병 이 딱딱 부딪히고 계시는 패기로운 이등병 친구들 모두 고생이 많습니다.